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뻥 까고 나 이 방송 들으면서 그대로 마왕이 하는 말 그대로 타이핑 안 치고 손으로 메모장에 받아 적어. 왜냐고 이거 술안주거리로 하려고 하면 솔직히 개무시당하지만 뭔가 마음에 와 닿거든. 이거 스트레스 해소 이빠이거든. 근데 직속상관이랑 어쩌다가 뉴스 뒤적거리다 이런 식의 얘기 나오면 난 마왕이 말한 인용구를 몇 개 써먹지. 그럼 그쪽은 감탄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좀 아는 척 정도 하는군 정도의 평가는 받는 것 같아. 즉 고스 방송은 교육 방송이야. 사회 교육을 비롯한 인생 교육까지. 이건 교육 방송이라니까.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은 뭐냐면 홍보를 하자. 홍보를. 추신 다시 듣기로 6월 7일 방송 중에 꿈 희망이라는 걸 들으면서 추천하는 거야. 도시 이야기가 보내는데요. 일단 손으로 메모장에 받아 적는다는 그 표현에서 제 눈앞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 넘버3에서 그 불사파 불안당에는 땀을 흘리지 않은 불안당 이 얘기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앉아서 막 메모지에 적자. 불안당 땀 안 흘린다 막 이런 적고 있고 그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받아 적으려면 손이 존나게 빨라야 될 텐데요. 제목 고스 식구들 우리 어울리지 않는 일 하자 라는 글이었는데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고스는 준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종교랑 비슷하지만 진정한 종교는 아니다 해서 유사 종교 막 이렇게도 불리잖아. 근데 우리는 유사 종교도 아닌데 유사 종교랑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준 유사 종교야. 그러니까 사이비에 대한 사이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더블 사이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 전도. 여름에 이제 시작한다니까요. 고스를 아십니까? 이 보충 사연. 보충 수업 사연에 대해서 조마는 혼나고 반성 중이야. 마음 말대로 좀 더 자연스레 선생님과 쇼부를 봐야 해. 농담이고 마음 말대로 우리 담임도 나 때문에 속상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담임이 뭐 열나 밉거나 싫진 않아. 착하게 사는 건 힘들 것 같지만 적어도 민폐는 끼치지 않으며 살도록 노력할게. 졸업 때까지 그냥 성질 좀 죽여. 화이트 위치 싸가지 3호 망 학생한테 선생 이해하라고 하지 마. 어제 보충 수업 얘기 들으면서 말이야 마왕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했네. 전에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나도 고딩 3학년 여름방학 때 정말 보충하기 싫어서 선생한테 하기 싫어서요 라고 말하고 다른 도시에서 대학 다니던 언니 자취방으로 도망갔었지. 2학기에 돌아왔을 때 썰렁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나 다시 그 상황이 되어도 또 그럴 것 같아. 또 있다. 중3 때 그지 같은 국어 선생이 일기 검사를 하는 거야. 일기장 다 걷어가서 지 사인을 휘갈겨 놓는 거야. 저 일기 쓰기 싫어서 안 쓸래요 라고 말했지. 싸해진 표정으로 쓰기 싫으면 쓰지 마 하더라. 그 후로 일기 검사는 안 했는데 대신 그때 내가 반장이었거든. 그다음부터 우리 반 애들 떠들면 대표로 내가 엉덩이 맞았다. 사정없이 패더만 죽일 놈.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보충 수업이 그지 같다는 것이야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생략. 문제는 중고딩 청소년기에 말이야. 자기 문제로도 머리가 땅으로 기울어지게 무거운데 어떻게 선생 입장하고 마음을 배려하냐고요. 응? 질풍노도 내 입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이 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힘겨운 시기 학생들이 도대체 인격적 대우란 받아보지 못한 학생들이 이러면 선생님 가슴 쓰리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 그들의 탓이 아니야. 학생들에게 전인격적인 인격체이기를 바랄 순 없는 것이야. 낯익은 말이지.
오히려 그것은 선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덕목이지. 그 정도 반항은 너그러이 받아줄 수 있어야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체내화되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럼 학생을 인격적으로 배려해서 강제로 보충시키지 말아야지. 싫어요란 말이 왜 나쁜데?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지. 그럼 강제로 하나? 학생들은 자기 의사 표현할 길도 없나? 다른 아이들 앞이든 뭐든 응? 의사를 표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싫든 좋든 표현의 길이 막혀버린 현실에 답답하다고. 개인적인 면담? 잘 되면 좋지. 근데 그게 학생 개인들에게 몇 번이나 주어지리라고 생각해. 또 실험 학교 그만두라는 자와 개인 면담을 한다고 해서 인격적인 대우받으면서 내 의견 존중받으면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충하기 싫으면 학교 그만두라고 말하는 자가 선생이야? 학교가 아니라 고행 수련하는 사제 집단이야? 난 마무리도 내가 한다. 보충 없애야 돼. 강제든 자율이든 다. 싫음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걸로 인격적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니 잘못된 거야. 추신, 마음 때문에 남편만 나한테 한 대 얻어맞았어. 이자가 3일 전부터 죽어라고 두던 바둑도 작파하고 방송만 듣는 거야. 시종 킬킬거리다가. 마왕이 선생이 싫어요 듣고서 충격받아서라는 부분에서 이자가 박장대소를 하는 것이야. 난 배신건 씩씩거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휘리릭 팍. 내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맞고 자라서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 식구들에게 낯선 리그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절감하면서 원래 쓰던 놈으로 돌아왔어. 더 사일런트 메이즈 오브 아이스가 무리를 일으킨 점 사죄할게. 함 착하게 살아볼게. 내가 착하게 사는 길은 입 닫는 것뿐. 화이트 위치의 글이었어요. 귀신의 똥의 글입니다. 뭐 여기서 아주 자기들끼리 토론회가 열려서 토론회가 포인트는 상대가 거지 같으니까 내 쪽에서 예의 차릴 필요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인 듯한데 아무리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거지 같아도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선생들도 개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 기생하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면도 있으니 몇 번 먼저 예의를 차려봤는데도 거지같이 나오면 더 거지같이 대해주는 게 어떨지. 젖같은 학창시절을 보낸 인간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보충과 자유를 가장한 타율학습의 선택 유무는 100% 학생 자유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막 자기들 치고받고 난리 났다. 청소년기에 짊어질 자기 고민도 많은데 선생 입장 배려하라고만 말하는 마음말에 항의하는 것이요. 또한 싫을 때 싫다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 아니란 말이요. 내가 필력이 딸리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의사 전달이 안 되다니.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 고스 방송을 통해서 솔직히 선생들에 대한 인정사정 없는 이 욕설과 솔직히 제가 뭐 우리 방송에서 선생이란 직업 가진 사람 어디 인간 취급이나 합니까? 좀 이렇게 맨날 선생들을 까다가 이번에 편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배신감을 대단히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화이트 위치의 글 중에서 딱 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나머지는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냐고? 예. 뭐냐면 학생 때는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젖 같은 게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엿 같은 인생, 엿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강제하고 있는 어른들을 싸그리 독가스를 살포해 전부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이를 처먹잖아? 그러면 그 시절을 잊어먹느냐? 그것도 아니야. 뭐냐면 잊어먹는다, 기억한다의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완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왜냐면 자기는 지나갔거든 그때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지 애새끼 나서 지 애새끼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가서 막 학교 다니다 이거 어땠었지라고 생각할 때쯤에는 이미 애새끼 입장은 안중에도 없어. 지 입장만 생각한 거야. 지 입장은 뭐냐? 애새끼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선생님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된다. 보충 좀 나가지 무슨 소리냐. 대학 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화이트 위치는 지금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다 그래도 지금 중고생들 얘기를 들으면 다시 한번 예전에 자기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씨 다 덤벼 다 나와 막 왜 선생 편 드는 거야 막 이걸로 간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우리 어른들도 다 학교 다닐 때 좆같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졸업을 다 하고 나서 송두리째 자기들이 얼마나 젖 같았었던가를 까먹지 않은 이상해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방치해둘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화이트 위치 아줌마 아줌씨 학생들에 대해서 한 가지 요거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전에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했었잖아요. 학생 때 고민, 청소년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뭐 그리고 대입 시험을 앞두고 완전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막 이런 기계로 전락해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다고 해서 바뀌는 법이 없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다고 해서 바뀌는 법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청소년기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인권적으로 박탈을 당하고 선생한테 얻어 터지고 보충수업 강제로 타율학습 당하고 쌍 젖같다. 그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젖같아. 나라 전체가 젖같으면 그중에 뭐 아줌마, 아저씨들은 해피하고 학생들은 불행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가 다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런 여유 없음은 오히려 어른이 되고 직장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음식을 자기 손으로 벌어야 하는 그 시절이 되면 그 나름대로 다른 또 강력한 무게감이 종류가 다른데 학생 때 이 강제로 완전히 노예처럼 나의 이성하고 생각과 주관을 뺏긴 상태 그 기분 나쁨과는 또 다른 종류의 무거움이기는 한데 이게 쇳덩어리로 누르느냐 콘크리트로 누르느냐라는 종류의 차이일 뿐이지 무게라는 건 똑같은 무게라고. 학생들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학생들만이 일방적으로 이해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애들 징징대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청소년기에 짊어질 자기 고민이 많다는 것은 선생 입장을 비롯해서 선생 입장이든 부모 입장이든 자기 후배 입장이든 누구 입장이든 남의 입장을 배려할 입장이 못 된다라는 핑계거리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청소년기에 짊어질 자기 고민이 너무 많아서 부모나 선생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식 입장 못 헤아려. 진짜 선생 입장까지 그렇다고 진짜 솔직히 좀 좋겠다. 근데 애기 때문에 내가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내 입장을 알아줘야 되고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입장을 솔직히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린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내가 15살이잖아? 물론 내가 엄마 아빠를 다 이해를 못해. 자식 기르는 부모 심정이 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0살 적에 화력발전소에서 벽돌 져가지고 날라가지고 학교 다닌 우리 아버지가 바라보는 이 자기 아버지가 준 돈 내고서 대학 가서 등록금 받아서 공부하는 놈을 쳐다보는 이 아버지의 불쾌한 저 자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하고 저놈이 라는 입장이 뭔지를 20살인 나는 이해 못하고 우리 엄마가 왜 울며불며 저렇게 초조해 하는지 15살인 나는 이해 못해. 하지만 15은 15만큼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무슨 뭐 세상에 달통한 도사님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내가 애늙은이처럼 이해해라 이게 아니라 15살은 15살만큼만 부모를 이해해주면 되고 16살이면 16살만큼만 선생을 이해해주면 돼. 무슨 뭐 상대방 입장이 완전히 돼서 배려가 아니야. 싫을 때 싫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권리이지만 사람의 말이라는 게 현장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를 사기가 쉬워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중에서 전화로 싸워서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돼. 왜냐하면 거꾸로인 경우가 있어요.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가 지속되는 그런 사이도 있긴 한데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고 있을 때는 얼굴 표정하고 분위기상으로는 충분히 농담인데
전화로 듣기에는 가슴에 못이 찔리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나고 다투고 헤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요. 보충수업 하기 싫어서 난 안 할래요라는 표정과 분위기가 그게 어떻게 선생한테 전달되는지 우리는 이 글만으로는 몰라요. 자, 뒤집어 볼까? 선생이 그러면 자퇴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거를 사실 남들이 왈가왈부하기가 뭐한 게, 자, 조마가 선생한테 보충수업 안 할 건데요. 왜? 하기 싫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조마가 정말 청소년기의 그 찌든 고민과 완전 지친 눈빛으로 하기 싫어서요. 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선생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기 싫어서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하기 싫어서요.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 우린 그걸 알 수가 없다고 지금. 우리는 전달만 받았으니까. 자, 근데 선생이 그럼 자퇴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일단 화이트 위치 아줌마 일방적으로 해석하잖아? 봐. 선생이 그럼 자퇴해라 라는 이야기도 그 조마가 하기 싫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로 열고, 사실 이렇게 부당하게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보충 수업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대학 진학할 의사도 없고, 단지 부모님하고의 관계하고 이런저런 일상,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하고 싶은 게 소망인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올 때 무조건 대학을 진학해야 되고 진학률에서 학교나 선생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만 학교를 다니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서를 내가 쓴 적도 없으니까 나는 얌전하게 다니지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충 수업은 하기 싫은데요. 라고 얘기한 앞에 가로는 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이 그럼 자퇴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조마야, 청소년 시절에 사실 공부 말고 다른 거 할 일도 굉장히 많고, 네가 진학을 안 하고 그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솔직히 기술 공부를 하거나 취직 공부를 하는 게 인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위선적으로 선생들한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열등생 대우받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그러는 것보다는 자퇴해라. 앞에 이게 가로가 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가로 안에 담긴 소리는 뭔 소리야? 그러면 네가 그딴 식으로 학교 완전히 포기한 새끼가 학교를 다니면 우리 반 평균이 떨어지고 진학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학교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고, 그럼 내가 승진을 못하는데 너 자퇴해라 일 수도 있겠지. 이걸 누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생이든 상대방이 부모든 상대방이 왼수든 정말 젖같은 새끼들 때려 죽일 놈이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보듬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네가 져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배려라는 건 예를 들어 토론을 A하고 B하고 할 때 A인 내가 B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한다 하면, B가 지금 가령 우리나라 전투기 도입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죄송한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난달에 무슨 기술 문제가 이게 뒤집힌 건데 혹시 그거 알고 말씀하신, 이 토론을 상대방을 무조건 이기려고 드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그 과정에다가 중점을 두는 거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선생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선생이 그 전에 자기랑 뭐 이런 티격태격 트러블이 많아서 원수야, 솔직히. 지랑 뭐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조카라고 모셔도 돼. 그래. 조카로 모셔. 근데 그런 사이까지 간 게 아니거들랑.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해 보란 말이지. 내가 네가 미워서 아니면 네가 꼴 같지 않아서 내가 너를 선생으로 인정하기가 싫어서, 내가 하기 싫어서 씨발 이런 게 아니라, 야 나 솔직히 내가 이런데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의견을 전달하려면 제대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일부러 적을 만들지는 말아라는 얘기를 어른들이 우리 사회생활에 대해서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상대면 일부러 반항을 하거나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상대방이 선생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선생이고 정말 족같은 선생이라도 그 내 경우를 생각하면 자상하고 애 고민 다 들어주는 선생님이 끝끝내 자기 얘기만 해.
난 그런 경우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고민도 들어주고 그래 얘기해봐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공자월 맹자월 자기 결론 그대로 가. 그러면서 자라 결국 자기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말 딱 그대로 준비하고 계속 내 얘기 듣고 있다가 20분 뒤에는 1시간 동안 자기 얘기 풀어놓는 걸로 끝나. 근데 정말 젖같고 애들하고 막 주먹 다짐 일보 직전까지 가고 막 이랬던 선생이 외려 이렇게 시원하게 털어놨을 때는 그래? 족가고 씨발 말을 하지. 야 그럼 너는 내 수업 시간에 너는 자. 막 이게 되는 선생도 있었다는 얘기지. 글쎄 뭐 끝없이 얘기가 이어지는데 망 38번 홍씨 꼭 38번 홍씨가 계기더라 이런 경우에. 웃기지마. 보충을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말하는 게 왜 도대체 잘못된 거지? 존나 이해할 수 없걸랑. 그럼 보충을 하기 싫은데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알기론 보충 불법일걸. 그리고 공짜야. 돈도 내야 되고. 학교 다니는 유일한 이유인 방학을 전혀 방학이 아닌 것으로 보내야 하지. 인문계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그게 왜 당연하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진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공부하고 싶으면 독서실 가고 부족한 과목 듣고 싶으면 학원 가든지 인터넷으로 존나 싸고 존나 질 좋은 강의 듣겠는데 아니면 공부를 존나 하기 싫다는데 그걸 왜 강제로 하냐고. 좆 그만 나와. 응? 그래서 나라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씨발 왜 강제냐고. 이건 강매야 강매. 내가 학예 보충 수업 안 한다고 끝까지 개긴 이유로 찍힌다는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또 존나냐. 선생들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에겐 왜 선택권이 없냔 말이야. 대단한 예체능이란 말이야. 38번 홍씨 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공격 포인트가 어디냐. 토론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나는 보충 수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야기 때 논하지 않았다고. 보충 수업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단지 보충 수업이 하기가 싫어서 선생한테 하기 싫어서 라고 얘기하려면 그렇게 단답형 터프가이 식으로 밀어붙였다가 선생도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좆같은 상황에서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 냠 술 한잔 했다. 한 달 만에 한잔 하니까 꿀 마시구만. 그게 아니고 난 선생님들이 좋다. 학교에서 안 맞고 학창시절 곱게 보냈냐고. 고등학교 전교에서 제일 빡시게 맞은 놈이다. 우리 담임 별명이 독사였다. 학년 주임이고 어떤 학생도 그의 말을 거스르지 못했지. 바뜨. 그러나 머리 나사 하나 풀린 나는 그러질 못했다. 우리 반에서 계약하고 2달 만에 야자를 튄 첫놈이지. 첫놈이자 마지막 놈이었다. 구름 낀 어느 날 캐런은 그냥 필고 펴서 아무 말 없이 책가방 싸들고 나와서 PC방으로 향했고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에 학년 교무실로 가 있으라 했다. 갔지. 독사가 독을 가득 머금고 왜 도망갔어? 그냥 오락실이랑 PC방 갔는데요. 이렇게 될 거 각오하고 간 거니까 사실대로 말해야지 했다. 난 참 착했다. 깡도 좋았다. 엎드려 뻗치란다. 몽둥이로 때리더라. 독사 체력 좋다. 전직 유도 선수다. 나 맷집 좋다. 맞으면서 무표정 무소음 무식하게 꿈쩍 안 하고 맞았다. 머릿속으로 세이면서 73대까지 세다 귀찮아서 그만뒀다. 90대쯤 되니까 그만 때리더라. 그 뒤로 오리걸음 시키고 쫓아가면서 밟기, 팔굽혀펴기 하면서 머리 구두발로 차기 등등. 도학 1시간 반 동안 200대 정도 맞았다. 내려가 보랜다. 내려가서 거울을 보니 이마 째졌는지 피가 흐른다. 애들은 2교시가 음악이라 음악실 간다고 다 가고 실장만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내 꼴을 보고 놀래더만. 그래도 난 독사한테 불만 없다. 왜?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니까. 내가 생각해도 맞을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200대는 좀 많지만. 야자가 자체로 옳든 안 옳든 그게 그때 학생으로는 지켜야 하는 거였으니까 그걸 안 지켰으니까 당연하다. 악법도 법이잖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응. 난 절대로 과거의 나의 행동과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다. 만약 그러면 그때 신념이 너무 쪽팔리고 없어 보이잖아. 그리고 난 그 뒤로도 계속 야자를 띵겼다. 이번엔 합법적으로. 그날부터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조퇴시켜달라고 하니까 독사도 기가 막혔던지 보내주더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잖아. 이 선생이 체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난 인정할 수 없지만 학생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체벌의 양이 얼마인지를 고지하지 않고 자기가 맘 내키는 대로
이 장작 패듯이 무제한으로 때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청소년기의 학교라는 공간이 법과 질서와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적인 폭력과 처벌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음악 수업 시간에 난 보충 수업도 젖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젖 같은 건 그거야. 고3 때 음악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영어 시간 공부해놓고 나서 미술 시간에 영어책 또 피라 그러고, 응? 그러니까 정규 수업도 맘대로 편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엿가락 같은 세상. 그거를 보고서 자라나서 씨발 뭘 하라는 얘기냐고. 보충 수업? 안 갔지. 야자? 그걸 왜 가? 난 빠졌지. 얘기했잖아. 나 초등학교 때 방학숙제 학교에서 나오면 우리 엄마가 방학숙제에다가 사인해가지고서 우리 애는 이러이러해서 공부 안 시켰으니 숙제 안 시켰으니 선생님 야단치지 마세요 옆에서 사인하고 인감도장 빡 찍어서 보냈다고. 초등학교 6년 동안 방학숙제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럼 내가 보충 왜 갈 것 같은데. 당연히 안 갔지. 보충은 자진해서 남은 적이 한 절반 정도 됐는데 그거 놀라고. 그래가지고 보충 때 뭐야라 막 이래가지고 애들하고 학교 뒷산 가가지고서 그 뭐 나쁜 짓 하고 뭐지. 밤에 학교 근처 그 골목 산 타고 놀면 되게 재밌거든. 거기서 애들하고 뭐 38선하고 뭐 오징어하고 다방구도 하고 뭐 이러고 놀아. 재밌어. 되게 밤에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낮에 노는 거는 밤에 노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달빛 받으면서 다방구 하는 거 예술이라고. 재밌었는데. 하여간 이 말꼬리 잡지 말고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보충 수업, 뭐 타율 학습 젖 같다는 거, 또 우리 청소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인권 박탈의 그 처지에 대해서 우리 고스를 진행하고 있는, 또 고스를 듣고 있는 우리 어른들은, 물론 우리 고스의 애어른 구별이 별로 없는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 고스 청소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꼬라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수많은 산들과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꽤나 긴 시간 동안, 또 교육개혁이니 뭐니 하는 그런 말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실제의 그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바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삶이란 게 무엇이며 우리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며 사회에서 도대체 얼마만한 성공을 거두는 걸 도대체 성공이라고 하고 외형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또 무엇이며, 이런 문제에 우리가 올바르게 답을 할 수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겁니다. 또 야 보충서 폐지해, 법 때려 고쳐, 야 씨발 젖까지 말라 그래, 학생들이 왜 그 꼴을 당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이제는 바로 그 청소년 길을 벗어난 어른들이 길게는 우리의 자식을 낳아서 우리 아들 딸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똑같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이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그건 뭐 애들을 붙잡아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엔 내 애새끼가 자라서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네. 생각해보니까 얘가 사회에서 뒤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나는 순간 결국 똑같은 반복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뭐 그러하다는 거. 자, 노래 들으면서 젖 같은 기분이나 좀 달래보지. Hold up, and we just in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술푼 마녀. 나 어제 거기 또 갔거든. 핫 발그래. 꿈만 같아. 잊을 수가 없어. 나 말이야. 지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 뭐야. 저번에 갔던 나이트 있지? 마왕 삘나는 댄서가 우통 벗어제끼는. 월급날 다시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갔어. 마왕이 스트립을 안 하니 마왕 삘나는 놈 스트립이라도 봐야지, 안 그래? 어제는 좀 많이 늦게 갔거든. 그랬더니 다 벗는 거야. 전부 다. 고맙게 시들 다 벗어주네. 마왕 닮은 그 녀석은 2번이나 나오더라고. 한 번은 엘비스 옷을 입고, 한 번은 검은 바바리맨 옷을 입고. 골반이 말이야. 우와, 따. 아주 밤에 응응 시간에 작살 나겠더만. 응? 5분 정도 추더니만 다 벗어 던지더군. 허허, 그 궁둥짝 한번 실하더이다. 물론 빤쭈는 입었지. 그러나 그게 빤쭈라기보다는 겨우 고추가리개라고 하는 게 어울릴 듯. 엉덩이에는 아주 가는 형광 2줄이 똥꼬를 향해서 있고 앞에는 거시기만 겨우 가린. 이 커터칼로 조금만 갈가주면 턱 흘러내릴 것 같은 형광 반주 광분했잖아. 당근 순간 미쳐버렸지. 같이 갔던 남성분들은 모두 막 이러면서 검은 봉다리를 찾으러 다녔지만 난 소리 지르며 목이 다 아프다 지금. 아니 말이야, 어느 마녀가 그런 먹음직스런 배에 왕자 새겨진 그 실한 궁둥짝을 보고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2손으로 엉덩이를 쫙 쓸어 올리는데 나도요, 나도 좀 쓸어 올리게 해줘, 아니면 대기 좀 쓸어 올려줘, 막 이러면서 달려나갈 뻔했다고. 망, 어서 나의 이 어이없는 가슴 설레임을 잠재워줘, 아니면 더 불태워줘. 망의 세카디 섹시한 뽕긋 엉덩이, 동글배와 카리스마 눈빛과 뇌살적인 입술, 아녀자 부럽지 않은 가슴에 짜릿한 목소리, 남성 고수들의 불만을 단번에 싸잡아 버릴 썰로 우리 마녀들을 죽여줘 망. 숙련된 댄서의 그 누드쇼는 마치 천하장사 소세지 알아? 그거 껍데기 홀랑 벗겨서 좀 주물러 놓은 것 같아. 그 탄력하며 살결하며 더구나 마음까지 닮아서 그 끈적끈적한 섹시함이 좋아. 아주 이 사연 들고 있는 종이가 질퍽거려가지고 이거 축축해. 축축해, 질척거려 이거 아주 끈적끈적해 이거.
줄줄 흐르는만. 알았어. 아니, 어쩌다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급속도로 아줌마화가 돼가는 거냐? 우리 마녀들은 뭐라 그럴까, 그 아줌마적인 특성을 그 때에 따라서 아무 때나 불러내서 쓸 수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 남성 스트릿바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지, 뭐 외국에는 많거든요. 그 여자들 모여가지고 막 고함 지르면서 빤스에다가 돈 꽂아주고 막 난리 나는데, 그 풀몬티라는 영국 영화, 아주 저예산으로 만든 감동의 영화였죠. 그 광부들이 노조 파업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스트릿바에 나가서 연습해가지고 스트립쇼를 벌이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 막 돈 꽂아주고 막 이러는 건데, 그 이제 영국 남자들의 삶을 이해하면 정말로 그 영화의 그 처절한 정서가 이해가 가. 영국 남자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있다. 그럼 남자친구는 열심히 직장에서 야근하고 일하고 막 이러는 동안에 자기 어디 클럽 놀러 갔다. 전화해서 자기야 나 다 놀았어. 그러면 알았어, 잠깐 기다려. 저 죄송한데요, 여자친구 픽업해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직장에서 상사가 요 앞에 나와서 친구랑 뭐 맥주 한잔 하고 올게, 막 바로 이랬다가는 너는 이 새끼야 파이어드, 넌 뭐가지 이거겠지만, 저 여자친구 그래 빨리 픽업해주고 돌아와. 왜냐고? 지도 조금 이따 마누라 데리러 가야 되거든. 그게 된다, 직장에서? 그러고 살아. 영국 남자들이. 그 About Schmidt 보면은, 그 슈미트라는 노년의 남자, 집에서 마누라가 권력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와이프가 변기에다가 서가지고 쉬하는 건 안 된다. 심지어는 이 뚜껑을 올리고 쉬를 하고 뚜껑을 닫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앉아서 쉬를 해야 되는. 이 앉아서 쉬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에티켓상 매너상 그렇게 하도록 가리키는 것도 있는데, 일본 남자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그 소변기 말고 대소변 보는 그 좌변기에서 앉아서 소변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오줌 튀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엄마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서 그렇대. 근데 그게 아니라 서서 오줌 싸는 게 남성의 상징인 듯한 그 마초 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자란 그 세대에게 있어서는 앉아서 오줌을 싸라라고 강요를 받는 것은 사실 남성성이 거세가 되는 거거든,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마초들이 여자들은 못되게 비하해서 부를 때 앉아서 오줌 싸는 동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남자가 앉아서 오줌을 싼다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앉아서 오줌을 싸도록 강요를 받으면 이제 그 남성의 뭐라 그럴까? 그게 꺾이는 거지. 하여간 그 탄광촌 그 남자들, 그 탄광촌이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 중에 그것도 있죠. 빌리 엘리어트인가요? 그 영국 탄광촌 출신의 그 광부의 아들이 발레리나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거기서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런던 가본 적 없어요? 런던이라고도 안 그러지. 둘 다 오방촌에서 온 거잖아, 런던을 처음. 런던 가본 적 없냐 그러니까, 런던에는 광산이 없는데 광부인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아버지가 대답하는 아주 순박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립을 하면서 그 풀몬티에서요, 나중에 결국 와이프들이 다 와요. 그래서 이제 박수를 막 열라치면서 막 그 장면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중간에 그 여러 가지 뭐 의미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스트립쇼, 몸을 드러내고 육체를 드러내고 스트립쇼를 하고 있는 그 광부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은 허접한 그 스트립쇼를 보면서 치고 있는 그 여성들의 박수가 바로 그 영국의 여성들, 딸들과 아내들이 그 가장인 남편들에게 보내고 있는 그 박수인 셈이거든요.
그 몰골과 그 꼬라지로 어쨌든 한국이나 뭐 서양이나 그 점은 참 비슷한데 그래도 매겨 살려 본다고 바둥바둥 대고 있는. 근데 그 말하자면 여성 전용의 스트릿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왜 없는지 이해가 안 가요. 호스트바, 또 룸사롱의 뒤집힌 거꾸로 형태가 호스트바라고나 할까? 근데 나는 그 서비스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일본식의 어떤 그 클럽이면 오픈된 공간에서 그 유흥업소에 그 근무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테이블을 접대하는 그런 개념에다가 뭐 약간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성 소비자들이 룸사롱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을 강요받으면서 여성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그 시스템은 그렇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그 대신에 술 먹는 매너는 존나게 나빠. 그러니까 자기가 지 돈 내고 술 먹으러 왔다고 그 유흥업소 종사한다고 해서 거기 종사하는 여성분들한테 막 막말 나가거나 술 먹고 되게 막 이렇게 애처럼 지가 무슨 뭐나 되는지 알고 행동하거나 거기 종업원을 때리거나, 내가 볼 때는 그 성질 감당해주는 값을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가 그렇게 졸라게 말도 안 되게 비싼가 봐. 호스트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룸사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너는 왜 그런 데서 그렇게 비싸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외국처럼 뭐라 그럴까, 스트릿바가 남성용 여성용 있어서 가서 술 좀 마시고 이렇게 언니들 쭉쭉 벗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집에 가고, 거꾸로 똥꼬반스 입은 잘 빠진 이 꽃미남들 좀 벗겨놓고 언니들 보다가 돈 좀 꽂아주고 집에 가고, 이게 값도 저렴하고 뭐라 그럴까 성적으로 추잡하지도 않은 거고, 쇼 보는데 뭐.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서 온갖 종류의 해괴망측한 각종 매출은 다 존재하는 걸 보면 이 젖 같은 나라가 아주 뿌리서부터 꼭대기까지 전부 위선으로 쌓여 있는 위선 덩어리 공화국이라는. 스트릿바가 왜 안 돼? 아니 그리고 포르노가 왜 불법이야? 진짜 이런 위선 젖 같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40이면 간암으로 죽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우 정말 젖 같아 그냥 확. 진짜 이상해. 스트릿바 같은 거 합법적으로 딱 생기면, 지금 살 빼고 있는 게 조금 더 빼고 내가 거기서 바로 돈 좀 모아가지고 많이 벌걸. 내가 좀 눈빛이 돼. 스트립은 눈빛이야. 무슨 소리야. 다리 길이가 아니야. 스트립은 눈빛 대 눈의 그 참 아이 컨택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지. 아이씨 자살거리야. 말 돌려. Stay. 내 눈물이 마를 때까지 stay. 내가 나를 모를 때까지 stay. 아주 조금만 기다려. Stay. 내 기억의 주인은 나야. Stay. 내가 널 보내줄 때까지 stay. 내 기억 속에서라도 조금의 간직할 수 있게 해줘. 난 이미 얼어버릴 때 한없이 차가워. 너마저 떠나면 나에게 이젠 아름다움이 없어. 난 이미 버려져 있고 한없이 더러워.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안에 머물러 있었잖아. 이제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